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시 무시당하신 적 있나요? 이 질문은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자녀의 무시하는 태도를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무거운 감정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그 막막함을 풀어줄 열쇠를 건네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 한마디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부모로서의 존중을 다시 찾아 세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중한 방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존중이 다시 깃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무시하는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감정적인 변화가 큰 사춘기 자녀나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상처는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깊고 아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혹시 나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우리 부부 관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의도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자녀의 평범한 행동조차도 나를 무시한다고 해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상으로만 삼기보다는 먼저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자녀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자녀의 무례한 행동에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은 자녀의 반발심만 키우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침착하며 동시에 단호한 어조로 여러분의 마음과 기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절제되고도 힘있는 한마디는 자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부모로서의 존중을 다시금 찾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자녀에게 무례한 언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엄마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하거나, 아빠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직접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자녀에게도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건넬 때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메시지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 격앙된 목소리나 비난하는 어조로 말을 시작한다면 자녀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고 침착하며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녀의 반발심만 키우고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착함이 곧 여러분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하여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는 왜 항상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와 같이 너를 주어로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공격감을 유발하여 대화를 단절시키기 쉽습니다. 대신 내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슬프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내 그런 행동을 볼 때 아빠는 매우 실망스럽다와 같이 주어를 나로 하여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 메시지를 사용하면 자녀는 비난받는다고 느끼기보다 부모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는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대를 전달하세요. 막연하게 앞으로는 잘해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불분명하게 만듭니다. 대신 엄마는 내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서로에게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와 대화할 때는 내 눈을 보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앞으로 자녀가 어떻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기대가 자녀에게 부담이나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기대는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여 혼란을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한마디를 건넨 후에는 자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관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는 자녀의 마음에 분명히 닿을 것이며 그들의 내면에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과연 이 한마디로 모든 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단 한 번의 대화나 한두 마디의 말로 오랜 시간 쌓여온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한마디는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 또한 감정을 가진 존엄한 한 인격체이며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 스스로가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을 요구할 때 자녀 역시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이 중요한 대화 후에는 자녀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솔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세요. 부모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만큼 자녀의 이야기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그 변화의 크기가 작더라도 반드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내가 요즘 이렇게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달라지려는 모습이 엄마는
참 대견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자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신뢰를 깊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자녀도 여러분을 온전히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존감 문제나 가정 내 갈등이 깊다면, 필요하다면 부부관계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와 함께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행복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곧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족 전체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물론 이 한마디라는 강력한 도구를 너무 자주 혹은 상황에 맞지 않게 남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도구든 올바르게 사용될 때 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 한마디는 정말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정한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과 자녀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유연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자녀가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감정이나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파악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이면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부모님, 이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드린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의 지혜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금빛 철학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